충북을 움직이는 힘, 미래를 여는 대화 프라임 인터뷰. 오늘부터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다원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걷기를 통해 쌓은 경험을 관광의 미래로 확장하는 인물인데요.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길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면 놓치지만 또 천천히 걸으면 보이는 것들이 있죠.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요, 지난 6년간 대한민국의 가장자리부터 또 평화의 길까지 길 위에서 자신의 시간을 쌓고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비전을 바꾸는 리더, 이관표 단양관광공사 신임 사장 모셨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2일부로 단양관광공사 사장에 취임한 이관표입니다. 저는 평생을 관광 분야에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한 25년, 또 현장에서 한 20년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한 것을 제 고향 단양, 특히 단양관광공사에 제 모든 지식을 쏟아부어서 단양의 관광 미래에 대해서 좀 설계를 꾸밀 예정입니다. 교직에 계속 있으셨다고 예, 했는데 호칭을 그러면 제가 사장님이랑 교수님 중에 어떻게 불러드리면 될까요? 아마도 구정 전까지는 좀 교수로 호칭하는 게 어떨까? 그 이후에는 교수로, 이제 네, 교수님. 좀 시간이 지나면은 사장도 좀 익숙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은 좀 교수로 해주시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부정 때까지만. 그러면 오늘도 호칭을 교수님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관표 교수님과 연관된 또 키워드 4가지 가지고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완주입니다. 완주하면은 또 교수님을 빼놓을 수가 없는 키워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교수님께서 또 걷기 지도자 1급 자격을 네. 보유하고 계시고 한국의 아름다운 길 이사장직을 또 맡고 계시고 코리아 둘레길 지킴이로 자원봉사 활동까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걷기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빠지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의 걷기 인생은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에 재직 시에 그때 이제 연구년 1년을 활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좀 제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스페인 산티아고가 있어서 순례길.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사전 준비가 필요하니까. 그쵸. 그래서 아침마다 한 10km 이상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2018년 10월 달에 가서 11월 달에 왔는데 약 40일 네. 동안 갔다 와서 이제 푹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인터넷에서 보고 가고 싶다고 첫 도전으로 선택하기에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상당히 어려운 코스인데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어떤 걷기나 뛰기 이런 것들 좀 잘 하셨나요? 그 전에는 제가 좀 마라톤을 좀 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사회생활 할 때 마라톤 네. 동호회 회장도 했고, 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뭐 무릎이 좀 1% 부실해서 1%. 예, 네. 그래서 걷기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아. 관심은 가졌죠. 그래서 아. 아침마다 좀 이렇게 걷기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 이제 기회가 돼서 갔다 오게 됐죠. 코리안 둘레길 4,500km를 또 음. 완주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예. 4,500km 수치만 들어도 엄청난데 뭔가 이 정도 거리면은 취미나 뭐 건강 말씀하신 대로 건강을 넘어서 좀 인생의 시간을 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긴 여정을 시작하시면서 음. 반드시 끝까지 가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DMZ 평화길 그 총 284개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한 코스만 걸어도 284일. 서울과 부산의 거리 10.1배. 네. 그다음에 산티아고의 한 6배 정도 되는 와. 초장거리 코스입니다. 근데 네. 그걸 한꺼번에 제가 걷는 게 아니고 동해안이 2016년도에 오픈이 됐어요. 그때 걷고 다시 2020년도에 남해안이 오픈했고 그때 다시 1470km 걷고 다시 2022년도에 서해안길이 오픈이 됐습니다. DMZ 평화길은 뭐 북쪽하고 이런 뭐 등등 관계 때문에 좀 오픈이 늦었어요.
2024년 10월에 오픈했는데 그때 이제 510km를 걸어서 마지막 걸은 게 이제 2025년 초죠. 오픈런을 예, 가고 싶은 하셨네요, 어떤 항상. 이 걷기를 시작하다 보면 네. 남보다 먼저 가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이 생기죠. 남보다 먼저 예, 가고 싶은 걷기 덕후세요. 그렇지. 그런가요? 하여튼 덕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 하여튼. 정도면은 덕후라고. 그래서 그래도 하여튼 됩니다. 코리아 둘레길 말고 제가 1호로 걸은 길이 좀 있습니다. 1호. 네. 항상 오픈런을 해주고 계신데 그런 긴 여정들 그리고 많은 여정들을 하시면서 뭐 기상이 갑자기 변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몸 상태라던가 갑자기 뭐 무릎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뭐 마음의 변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작용했을 것 같은데 예전에 또 과거 인터뷰에서 산티아고 순례길에서는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와서 예, 예. 우비를 입으셨다고 한 걸 맞습니다. 봤어요. 예. 그러면은 누구나 뭐 흔들리고 좀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순간들에 좀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중도에서 포기하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거기서 하산을 해야 되는데 네. 그 하산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 하산길이 일단은 오히려. 마을로 가야 되잖아. 네. 마을에 가야지만 뭐 교통이 연결되다든지 편의점이 있다든지 뭐 식수 같은 게 해결이 되는데 그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15km, 20km예요. 네. 그러니까 포기하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요. 아. 특별한 경우만 내 몸 상태가 뭐 문제가 생겼다든가 네. 그거 외에는 뭐 기상 상태가 좀 악화된다면은 뭐 기다리고 뭐 이래서 가지. 이게 길이 길으면은 문제가 생기죠. 네, 네. 50km 포기를 하게 되는데 코리아 둘레길은 뭐 15km에서 한 25km? 단지 5시간 걸리느냐, 7시간 걸리느냐 그 네. 차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코스에서. 어떻게든 완주를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관표 교수님과 연관된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발견입니다. 길 위에서 걸으시면서 또 무엇을 보고 느끼셨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걸어오신 수많은 길들 중에서 또 네. 특히 기억에 남는 코스라던가 그런 지역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곳일까요? 저는 그 해파랑길 1코스가 좀 기억이 납니다. 해파랑길 예, 1코스. 부산 오륙도죠. 네. 거기가 왜 기억이 나느냐면 모든 걷는 길에 종합 선물 세트라고나 할까? 오. 등로도 있고 네. 그다음에 나무 데크길도 있고 일반 도로도 있고 네. 그다음에 모래길도 있고 다양하네요. 다양한 길이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길을 왜 추천드리냐 하면은 거기에 가면은 4,500km 걸은 사람에 대한 명패가 걸려 있습니다. 오. 그걸 봄으로써 나도 저기에 명패를 하나 걸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곳이고 네. 또 거기서는 해파랑길 1코스이기도 하지만 또 남파랑길의 1코스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또 동해, 남해 분기점입니다. 부산 오륙도가. 되게 다양한 풍경을 볼 수가 그렇죠. 있네요. 예, 그래서 그 길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284개 노선이다 보니까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바다랑 닿아 있는 그렇죠. 예. 곳이다 보니까 야경 보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강안리 대교가 7.5km인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에이펙 정상회담 열린 네, 네. 동백섬도 지나고 네. 마린시티도 있고 이기대 산책로도 있고 입문자들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할까요? 그렇죠. 배낭짐이 그래 무겁지 않아도 됩니다. 물만 한 500cc 2개 정도? 500cc 2개. 왜 조금만 저도 가다 좀 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거기 조금만 가다 보면 네. 지역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해결이 되고 또 뭐 간단한 음식도 또 가능하다 보니까 거기를 제가 적극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길을 걷는 와중에 걷지 않았으면 절대 보지 못했을 풍경, 그리고 지역을 통해서 새롭게 발견한 우리나라만의 가치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외국의 길도 좀 걸어봤는데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거 갯벌. 그리고 또 DMZ 평화의 길, 네. 철책선이죠. 네. 우리 아픔일 수도 있지만 네, 네. 그게 어떤 뭐 새로운 관광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의 한 75년 동안 사람의 흔적이 닿지 않는 곳이죠. 네. 생태 자원의 보고죠. 거기를 걸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조금이라도 좀 소통이 이루어지면 남북이 네.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누구나 그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프라임 인터뷰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밸런스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제가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리면 빠르게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하루 동안 걸어야 한다면 혼자 하루 걷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걷기. 바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혼자 하루 걷기가 혼자 하루 걷기. 저한테는 맞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또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서로 그 시간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그쵸. 제가 하루 최대 걸은 게 120km를 걸었습니다. 하루예요. 24시간 30분 정확하게. 하루를 통으로 그렇죠. 걸으신 거예요? 24시간 30분 동안 걸었는데 120km를 걸었어요. 아, 동해안 750km 5일 만에도 걸을 수가 있죠. 근데 계속 걸을 수는 없죠. 하루 그렇게 걷고 며칠 쉬고. 네. 하여튼 최장으로 제가 한번 걸어봤어요. 내가 과연 내 체력이 하루에 몇 킬로까지 걸을 수 있나. 24시간 30분. 네.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혼자라도 이렇게 걸을 수 있으니까 뭐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요즘 일이 바빠서 회사 때문에 걸을 시간이 없다. 이런 거 다 핑계겠네요,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걸어라. 네. 시간이 있어도 걷고 없어도 걸어라. 시간을 내서라도 걸어야 된다. 그리고 걸을 때는 반드시 배낭을 매라. 왜 그러냐면 자세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이 됩니다. 배낭을 매니까 그 무게 왜냐하면 중심 배낭을 안 때문에. 매면 알게 모르게 앞으로 이렇게 좀 기울잖아요. 그러면 뭐 자세 또 몸매에도 또 도움이 되겠네요. 특히 필요합니다. 네. 단양을 세계적인 걷기 관광지로 만든다면 첫 번째, 단양만의 자연 풍경을 강조하기. 두 번째, 세계 트레일의 스타일을 강조하기. 단양만의 색깔을 강조하기. 단양만의 색깔. 단양에 지금 걷는 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흩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그거를 잇는 작업을 제가 조만간에 할 겁니다. 느림보 강물길, 느림보 유람길, 서남 생태 유람길, 네. 단양 잔돗길, 소백산 자락길, 동서 트레일 등등이 있는데 이게 흩어져 있는데 이거를 아마 잇는 작업을 해서 걷는 사람들이 네. 단양을 찾아올 수 있게끔. 그리고 충북에는 아마 걷는 길에 대해서 확인증을 주는 데가 없어요. 사람들은 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확인증을 주고 완보증에 대한 선물도 줘야 되겠죠. 네. 단양이 또 마늘이 유명하잖아. 마늘로 관련된 선물을 준다든가 플러스 알파 해서 명예 군민지까지 주면은 더 많은 사람이 단양에 오지 않을까. 네. 그러면 그게 이제 100km 이상 되다 보니까 몸무르는 관광이 되겠죠. 그 숙박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 그렇죠. 그런 관광이랑 또 잘 어울리는 것이네요. 우리가 맛집 쿠폰 모으는 것도 그 쿠폰 하나 더 찍으려고 그러면. 자주 가니까 이렇게 뭔가 주면은 또 들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걸 모으고 싶어서. 좀 전에 저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2018년도부터 네. 완보증 모으는 게 취미가 됐습니다. 오.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봤더니 191개가 모여졌더라고요. 완보증에. 와. 그래서 대한민국 완보증 주는 데는 무조건 갑니다. 완보증 보시면은 뿌듯하시겠어요, 정말. 그럼 자랑하는 것도 재미가 있고 네. 또 모으는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는 제가 뭐 시간을 내서 무조건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관표 교수님과 연관된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확장입니다. 한 나라를 완주하고 나면 그 길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죠. 대한민국 길에서 시작된 이관표 교수님의 걸음이 국경을 넘고 또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들을 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 길을 또 걸어 오셨겠지만 걷는 인생을 출발시킨 바로 그 시작점, 산티아고 순례길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이 사장님의 어떤 삶과 걷기에 어떤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제 인생을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스페인 가서 멕시코 대학생을 만났는데 너 여기 왜 왔니? 그랬더니 졸업을 하기 위해서요. 그러더라고. 뭐 졸업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저희 대학에서는 여기 갔다 온 확인증을 가져와야지만 졸업을 시켜준다고. 가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 그 문화 차이도 느끼고 배울 것도 많고 언어에 뭐 등등 그렇기 때문에 갔다 오라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 대학에도 그 졸업 인증제가 있어요. 네네. 보통 보면은 뭐 봉사 시간, 전공 관련 자격증, 어학 점수. 그래서 단양의 길을 만들어서 단양의 인근 대학하고 제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졸업 인증제로 단양에 트레킹 코스를 넣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죠. 앉아 있으면 생각이 머무르지만 걸으면 생각이 바뀐다. 아, 예, 생각이 바뀝니다. 정말로. 네. 단양에서 어떤 코스들, 어떤 포인트들을 걸으면 좋을지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코스가 6개, 7개 있는데 그걸 연결하고 또 단양이 산악 지역이잖아요. 네. 80% 이상이 산악인데 제가 재미난 또 이벤트를 할 예정이에요. 우리 어떤- 종주라 그러잖아요. 다 걷는 거. 네. 죽고 종주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오. 살고가 아니고 죽고 종주. 오. 중령에서 고치령까지. 아, 네. 앞자만 따잖아요. 네. 죽고 종주가 현재는 있는데 그걸 이제 이벤트화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도 주고 완주증도 주고 재미있잖아요. 죽고 종주 이게 말이 돼? 안 되죠.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 요인이 네.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단양에 이제 산이 뭐 금수산, 뭐 소백산 등등 그거를 연결하면 한 50개 봉우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산 50개 걷기. 네. 그래서 뭐 다른 지자체 가면은 뭐 산 타고 산 오르고 이러는 단양은 기 받고 단양 산에서 길을 받자 그런 네. 의미로 한번 이벤트를 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오, 네.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시기로는 세계 2대 트레일과 또 어깨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 보면 좋겠네요. 또 워낙에 단양이 산지가 또 아름답기로 유명하니까. 그렇죠. 음. 근데 이제 세계 2대 트레일 하면은 스페인 산티아고는 40일 걷는데 그건 계속 걸어야 됩니다. 아, 네네. 왜냐하면 그 알베르게라는 숙박업소가 아침 8시에 무조건 체크아웃을 해야 돼요. 나가야 예. 되는군요. 그러니까 오. 계속 걸을 수분이 없었고 거기는 이제 힘들다는 게 누적되기 때문에 피로가. 전머 트레일은 거기는 30일 동안 비박입니다. 그 배낭 무게가 한 20kg, 22kg 됩니다. 네. 많이 힘들죠. 우리 걷는 데는 보통 한 7kg? 10kg면 충분합니다. 오. 그래서 존머 트레일은 걷는 자들의 꿈이라고 하는데 만만히 도전할 곳이 아닙니다. 거기도 다녀오셨나요? 네, 거기는 뭐 몇 명이 가서 한 달 동안 걷고 요세미티 그 하프돔 있죠? 네. 네, 거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때 이야기도 좀 궁금해요. 거기는 동료가 있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건 문명의 세계와는 전혀 거리가 멀고 야생의 세계입니다. 아, 휴대폰도 터지지 않습니다. 네. 보통 휴대폰을 4일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단지 사진 찍는 기능만 가능합니다. 아, 이 데이터가 안 터지는군요. 아예 아무것도 안 돼요. 아, 그래서 길을 잘못 들으면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근데 이렇게 핸드폰도 안 터지면 위험한 상황이나 이렇게 생겼을 때. 곰도 봤고요, 늑대도 봤고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음식을 갖다가 배낭에 넣는 게 아니고 네. 김치통 같이 곰통이 있어요. 아. 곰이 못 열게끔 거기다 모든 음식 한 5일이나 7일치를 넣고 다니죠. 그래서 잘 생존의 때는- 걷기를 하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잘 때는 텐트에서 한 30m 떨어진 곳에 어. 놓고 어. 이렇게 해서 뭐 동료가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그 다음에 가서 PCT는 조금 PCT가 혹시 뭘까요? PCT는 멕시코 캠포에서 멕시코 국경선에서 네. 캐나다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4,300km. 네. 6개월이 소요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대간입니다. 아. 우리나라와 다른 게 우리나라는 산에서 불을 못 피우잖아. 네네. 걔네들은 불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오. 거기는 혼자 갔어요. 혼자 갔는데 산에서 어두워지면 또 무서울 것 같은데. 그 혼자 갔습니다. 그거를 가기 위해서는 미국 비자 인터뷰를 해야 돼요. 네네. 왜냐하면 보통 우리 일반 비자는 2달이죠. 관광은. 아, 네네. 근데 6개월에 일단 비자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비자 인터뷰가 공개됐거든 2024년 12월 4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4일날 아침에 미 대사관에 갔더니 뭐 2시간이 기다려도 사람이 안 나와. 네. 그 2시간 조금 지나니까 어제 계엄령 선포 때문에 비자 아. 인터뷰가 없다. 그래서 제가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그 그래서 날짜를 그렇죠. 잊을 수가 기억할 없겠네요. 수는 없죠. 더 중요한 게 PCT를 가기 위해서는 허가증을 받아야 돼요. 네. 전 세계에서 하루에 50명만 줍니다. 50명만. 되게 얻기가 힘드네요. 그렇죠. 우리 뭐 보통 대학 때 수강 신청할 때 네네. 인기 있는 과목은 조기에 마감되듯이.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해서 어떻게 50명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첫날부터 멕시코에 국경선에 가서 확인증을 받고 내가 도착했다는 거. 네.
변환 무게가 한 20kg, 22kg. 물이 4kg, 네. 500cc 8개. 와, 산에 물이 체력이 없으니까. 진짜 그래서 첫날 걸었는데 첫날부터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나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가지고 계속 한 달 동안 걸었어요. 그럼 그다음에 중간에 한 일주일 지나면 음식이 부족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히치하이킹이라는 거 태어나 처음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요. 네. 했더니 차가 한 5대 지나가더니 싶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 호텔까지 데려달라. 거기 가서 음식을 또 5일치 준비해서 다시 올라가고. 중간중간에 이제 예, 내려올 수뿐이 없죠. 어, 그랬던 기억인데 제가 중도에 포기가 아니고 네.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어떻게요? 한국으로 방향 전환을 했어요.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바람에 제가 한국에 네. 백두대간을 했고 음. 백두대 명산도 걸었습니다. 어. 그래서 포기보다는 방향 전환을 했다. 네. 음. 생각을 또 어떻게 전환하는지도 따르니까요. 네, 예. 그랬던 기억이 언젠가 납니다. 그러면은 다시 좀 가고 싶으시겠어요. 그 지금 저기 공사 사장 임기가 3년이니까 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음. 3년 후에 한번 고민을 해볼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제 혼자는 조금 무리가 될 것 같고요. 네네. 한번 뭐 동료나 밴드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있으면은 갈 예정입니다. 아, 다시. 동료를 찾으신다면은 3년 후에는 이 상반신이 아니라 전신 그렇죠. 사진도 예, 한번 맞습니다. 남겨보실 수 있겠네요. 네. 이게 전 세계에 또 말씀하신 트레일들처럼 수많은 장거리 트레일들이 많잖아요. 각자의 방식도 다른 매력으로 사람들을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인이 함께 걷는 길, 어떤 힘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코리안 둘레길은 그 가능성을 어디까지 품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외국의 길을 걷다 보면요, 진짜 다양한 민족, 그 나라의 네네. 문화, 풍습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배울 점도 많습니다. 그네들은 하여튼 배낭이 간단해요. 배낭 무게가 오. 생존 게임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외국 가서 걸었던 중에 제일 먼저 버린 게 청바지입니다. 아, 무겁죠. 제일 무겁죠. 그 다음에 선크림을 버렸습니다. 네. 필요 없더라고요. 스킨 로션도 버렸습니다. 그 외국 나가서 제가 배운 게 버림의 미학. 아, 비우는. 네, 비움, 정리. 그걸 배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코리아 둘레길은 충분히 세계 3대 트레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미국의 그 트레일은 백두대간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네네. 그렇고 스페인 산티아고는 계속 걸어야 돼요. 아, 계속. 왜냐하면 숙소에서 아침 8시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숙소에 있다가 뭐 하루에 2코스 걷고 3일 쉬다가 또 걸어도 되고 네. 이러니까 또 가능하고 우리나라 코리아 둘레길에서는 앞으로 짐도 붙여줄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짐을 너무 많이 가져왔다. 막상 준비를 했는데 이게 필요 없더라. 네. 그러면 뭐 그런 것도 할 예정이라서 코리아 둘레길 홈페이지도 지금 다 영어로 되어 있죠. 네네. 그래서 공식 오픈된 건 2024년 10월이다 보니까 아직 뭐 채 1년 조금 지났죠.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공사에서 관광공사에서 한국관광공사, 네. 남양관광공사가 아니고 거기서 홍보를 할 예정이라서 앞으로 뭐 충분히 세계 3대 트레일로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또 우리나라 특히 또 단양만이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가 또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이 잘 드러나는 트레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출연자의 애장품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권표 교수님이 가져와 주신 애장품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코리아 둘레길 동서남북 4,500km를 걸은 사람한테 주는 오. 겁니다. 그래서 저기는 이름도 있고요. 그 뒷면에 보면은 어디를 걸었다는 게 이렇게 나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건 뭐냐면은 이건 아까도 얘기했죠.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DMZ 평화의 길을 걸으면 각 코스마다 하나씩을 줍니다. 그 동네 지자체 이름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DMZ 평화의 길인데 여기는 특별히 제가 좀 좋아하는 이유가 철책선을 걸었다는 거죠. 철책선을 걷다 보니까 못 걸은 길도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민통선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데는 사전에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은 이런 물품이 한 200개 정도 있습니다. 그걸 모으는 게 제 취미로
변했습니다. 아, 이제 네 가지를 모두 그렇죠. 완주했을 때 저 트로피를 하나 주고. 그다음에 저기 부산 오륙도 네. 해파랑길 남파랑길 시작점에 이게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왜 거기서 시작을 하라 그랬냐 하면은 이걸 보므로써 나도 완주하고 싶다. 네네. 나도 이름을 좀 남기고 싶다. 네. 그런 하여튼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부터 걸어 보라는 얘기. 근데 궁금한 게 이제 길을 걷다가 다른 길로 또 셀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가서 이제 저 완주했습니다. 다 걸어왔습니다. 하면은 그냥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뭐 아닙니다. 인증 같은 게 휴대폰으로 인증을 하죠. 휴대폰으로? 반드시 인증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어. 예. 그러면 그거를 인증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제 배지를 주시는 그렇죠. 건가요? 어. 그 확인증을 주죠. 이렇게 확인증, 완주증.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어디 산을 등산하면 완주증 주는데 걷는 길에서 완보증이라 합니다. 아, 완보증. 걸을 보여가지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91개가 모여졌는데 제가 생존에 한 300개는 모을 예정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3분의 2는 다 채우셨으니까 네, 조금만 더 하시면 되겠네요. 네. 어느새 마지막 키워드만 남았는데요. 이관표 교수님과 관련된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비전입니다. 이 걷기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관표 사장님께서 이제 단양관광공사 신임 사장으로서 교수님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시긴 했지만 네. 이제 한 지역의 관광을 또 책임지는 자리에서 단양의 미래를 또 구상하고 계실 텐데요. 네. 단양 관광의 방향과 비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단양은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대한민국 대표 관광 도시라고 합니다. 자연물이 잘 조성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요즘은 인위적인 액티브한 관광물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보면 1년에 한 1,000만 명 이상이 오고 또 단양 하면은 떠오르는 게 디지털 관광 주민증. 네네. 전국에서 단양이 1위입니다. 또 방문하면 할인을 해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당연히 방문하면 할인을 해주고 그리고 2026년도에는 단양 방문회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또 아울러서 충청도 최초로 네. 단양 지질공원이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묶어서 단양이 도약하는 2026년이 되고 앞으로 10년을 관광을 설계하는 그런 원년으로 삼고 싶고 네. 또 더불어서 저희들이 다리안 누 호텔을 금년 말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네. 객실은 한 72개실인데 그게 또 오픈이 됨으로써 체류형 관광 네. 이것과도 접목하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트레킹 코스도 연결한다면은 또 머무르는 관광, 체류형 관광이 점점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단양이 또 인구가 계속 소멸되고 있잖아요. 그 전국에 계신 분들, 특히 충북에 계신 분들이 단양으로 많이 오므로써 소멸 시기를 늦출 수가 있고 또 네. 소멸의 시기에서 탈출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네. 많이 오셔가지고 소비 촉진을 하시고 돈도 많이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단양관광공사를 사람이 있기 좋은 그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관광을 하든 조직을 운영하든 사람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죠?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는 공사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터넷 상식보다는 저희가 직원들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가서 보라. 네. 벤치마킹을 해라. 보고 듣고 체험함으로써 틀리다. 그리고 교육을 또 많이 보낼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단양에만 있다 보니까 대부분 뭐 인터넷 상식보다는 직접 경험을 많이 해라.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걷는 길에도 많이 보낼 거고 본인이 네. 희망한다면 네. 그래서 많이 보고 듣고 단양에 접목해서 단양 관광이 앞으로 10년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어떤 네. 주축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네. 또 사람 하면 또 친절이죠. 네. 그죠? 친절이면 대부분 뭐 불편했던 게 소화가 되니까 그런 위주로 제가 공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론과 실무 모두 강하신 걸로 유명하시니까 확실히 이뤄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걷기 관광이 그러면 단양 그리고 지역 사회에 가져올 어떤 경제적이나 문화적인 가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걷기를 하다 보면 100km 이상 되면 그 지역에 머물러야 되죠. 네, 그럼 네. 그 지역에서 먹고 자고 사고 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점점 관광은 활성화되고 단양은 특히 계곡이 많습니다. 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지구 종말이 와도 단양에서 있으면 살아난다. 아, 네. 먹거리가 있다는 거죠. 계곡이 깊다는 거죠. 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건강 지수를 조사했는데 충북 단양이 술 소비량이 가장 많았다. 전국에서. 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런 시대가 다시 오기를 기대하면서 걷기 관광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그거를 체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양의 어원 자체가 신선들이 다스리는 그렇죠. 살기 좋은 고을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뭐 술도 마시기 좋고 예. 그런 살기 좋은 마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관표 교수님께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걷기란 무엇이다? 한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걷기란 될까요? 정리와 비움의 미학이다. 버려야 됩니다. 네. 버리면은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를 정리함으로써 공간이 생기죠.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버림의 미학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순환도 이루어지겠네요. 단양이라는 지역에서 걷기를 통해서 또 문화와 경제를 연결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도 멋진 행보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